안녕하십니까 해연조학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마지막 단원입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구환경 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해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지각변동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밀접한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산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화산활동은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화산은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로 평평한 곳에 화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화산이 만들었던 지역에 다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있던 화산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 77쪽을 보게 되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하고 난 뒤에 굉장히 파이가 움푹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한 400m가 날아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암이 넓게 퍼져서 평평한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독도와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런 화산활동은요,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화산이 폭발하게 될 때는 유독한 화산기체나 용암, 화산땀, 화산재 등 이런 여러가지 화산 분출물들에 의해서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하고 난 뒤에 이 화산재가 쌓이게 되거든요. 이 화산재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비하고 섞이면 무거워서 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산 이류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화산활동은요, 부정적인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화산재가 쌓여서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쌓이게 되는데 이걸로 풍부한 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가 식게 되면 유용한 광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이 마그마가 있는 그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온천 관광지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피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요, 땅이 갈라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이 불에 탄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한 이 지진파의 진동에 의해서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진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수마트라 지진에 의해서 수마트라에 해일이 발생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실생활에 꼭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실내에서 낮고 튼튼한 탁자에 몸을 피하고요. 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방석 등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다음으로 큰 건물에서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그냥 무작정 뛰쳐나가면 안 되고요.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유리창이나 간판 같은 경우에 떨어져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산이나 급한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화산과 지진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화산과 지진의 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감지센터, 그 다음에 화산 탐사 로봇,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보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지진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해일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정보센터로 보내주게 되고 이 경보센터가 경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기 경보 체계를 확실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진과 화산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 다음에 지진의 피해 방법,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화산활동의 피해는요, 지형의 변화가 있고요. 이 지형의 변화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산재 피해가 있었고, 화산 이류, 그 다음에 산사태 등이 있고요. 화산활동의 이로운 점은 지열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천, 비옥강, 토양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 피해로 건물이 붕괴되고 화산이 발생하고 지진 해일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과 지진의 대처 방법으로는 예보 체계를 갖추고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과제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서 79쪽에 보면 개념 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넘어가게 되면 교과서 84쪽부터 그 다음에 교과서 87쪽까지 대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대단원 마무리 이렇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리할 게 굉장히 많네요. 자, 첫 번째 개념 확인,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 과제가 있으니 여러분들 잘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사랑해요.